이번 학기에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전체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중독 상담과 인간 중심 치료 및 실전 치료. 이제 실전 치료, 인간 중심 치료 하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이고요.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자기.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이고요.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이고요. 자기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self-awareness, self-understanding,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뭐 실존주의는 당연히 뭐 실존 철학에서 나왔고요. 죽음 혹은 선택의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 삶의 의미 등 실존과 관련된 주제를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들로 다루는 것이죠. 하나의 통합된 접근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현존재 분석, 로고 테라피, 영국의 실존 분석, 시간 제한적 실존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존재, 뭐 보편성과 특별한 존재.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이 부분에서 좀 하자면, 네.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달라요. 교만한 사람도 상당히 필요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존치료 공유체의 동사로서의 존재,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까운 존재. 다음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존재, 인간의 모든 행동,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한 결과물이다. 또 자유,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정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참고로 미래를 향해 현재를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를 참고로 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러나 현재를 사는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죠. 모든 것은 인간의 현재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와 현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1살이라고 한다면 또 22살이라고 한다면 22살에 여러분들 이게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현재 21살 여러분 툭 떨어진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의 축적이 여러분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갑자기 툭 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지금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조상까지도
유전적인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미래의 목적에 대한 동기에서 비롯된다. 미래에 대한 비롯된다. 목적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스스로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당연히 유한한 존재고요. 그리고 세상 속의 존재다라고 해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 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인간의 존재는 개인과 세상 사이에 위치하며 둘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체화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존재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불안한 존재예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오히려 인간 내면의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죄책감의 존재다.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진 거겠죠. 그걸 비본래적 존재고 본래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긴장감이 역설. 사실 실존 치료는 실존 철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치료적 접근, 현 존재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세상 속 존재로서 내담자가 세상을 향해 폐쇄성에서 개방성을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로고테라피, 삶의 의미는 창조가 아닌 발견이며 창조적 행위, 만남 혹은 경험, 역경과 고통에 대한 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 실존 분석, 시간 제한적 실존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중심 치료, 인간 중심 치료는 좀 하겠어요. 비지시적 상담, 그러니까 뭔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 그 다음 내담자 중심 치료, 인간 중심 치료로 발전해 왔는데 상담의 원리 외에는 특별한 상담 기술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단순히 내담자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심리 치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치료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지적 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비지지적 상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치료해 가는 것을 돕는 거죠, 그냥. 다른 어떤 상담의 심리 치료 방법보다도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담자를 하여금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담자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 치료의 인간 본성과 성격에 대한 기본 가정은 뭐냐면 유기체적 가치와 가정과 긍정적 존중이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익한 자극과 해가 되는 자극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긍정적 존중을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수용을 경험하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가치 부여와 왜곡된 자아 개념을 발달한다고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존중은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가치 조건이 요구된다. 존중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내면화해 왜곡된 자아 개념이 생기며 병리적 방어 기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통합과 자기실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할수록 자기 존중이 높아져 왜곡된 자아 개념 수정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갈등 없이 신뢰하여 본래의 유기체적 가치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존중, 자존감을 회복하게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본래의 유기체적 가치와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인간 중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개방적이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욕구에 대해 좀 더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것이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이에요, 사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 치료의 상담 목표로는 내담자 스스로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 간의 일치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자기 성장 및 자아 실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내담자 스스로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목표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중심 치료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담 및 심리치료 과정 6가지 핵심 조건 및 충분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지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첫 번째 사람은 내담자. 내담자가 자기 개념과 경험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내담자가 안정적인 자기 개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 번째 사람은 치료자.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치성 또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존중의 제공. 아까도 나왔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존중의 제공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담자의 내적 중구틀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내담자의 관점과 감정을 최대한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고요. 여섯째, 상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수용과 공감을 내담자 스스로가 지극하게 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존중의 제공인데, 이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위험성이 뭐냐면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존중이 있다가 끊어지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상담사가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주겠습니까? 10주 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좀 긴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내담자가 변화하는 모습 7단계를 보면요. 1단계는 고정되고 엄격한 세계관, 감정에 접촉하지 않음, 행동에 책임지려 하지 않음, 이렇게 1단계였다면 2단계는 약간 느슨해지는 엄격한 구조, 3단계는 더욱더 느슨해지는 태도, 제3자를 이야기하듯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4단계는 주로 과거에 대한 깊은 감정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제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점점 더 자신에 대해 오픈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단계는 진정과 호퇴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진정과 호퇴를 반복합니다. 계속 진전만 하지 않아요. 6단계는 매우 독특하고 극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죠. 한번 쭉 가다 왔다가 하다가 탁 뛰는 단계에 있다 말이죠. 감추어진 감정을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일치된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7단계에서 2단계의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를 겪으며 치료의 필요성은 끝난다.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오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존적 인간중심 치료는 유럽식 인본주의 철학과 실존 철학의 미국식 인간중심 심리학이 더해진 것이고요. 1960년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의 환원적이고 결정적인 관점에 반대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실존적 강조와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인간은 한계 속에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무엇이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전인적 능력이 있으며 결정한 선택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에나 뭐 케르케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처한 관계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조적 관점이나 칼 로저스의 핵심 조건들을 활용하고 역할극, 인지극, 인지적 재구성 기법, 행동 수행들 모두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이나 엔젤이나 뭐 이런 엘렌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치료의 목표, 얄롬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치료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담자가 자신의 실존적 불안을 회피하는 행동, 즉 저항을 인식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나이더나 크로그는 내담자가 그들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 실제가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한 실제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에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실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나오다시피 장기적 3, 5년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현재 모습과 지향점 그를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게 어렵죠. 매주 1, 2회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치료적 실제의 구점,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며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치료자는 내담자가 변하는 분위기, 태도 등에 자신을 조절하고 동작 위에 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경청하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그다음 치료적 투쟁에 대한 저항과의 만남, 내담자의 저항을 다루는 생생하기와 직면. 사실 여러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직면이잖아요.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생하게 내담자라면 자신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방식에 대한 자각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직면, 생생하게 하기를 직접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만드는 어려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의도성과 관련이 있으며 주어진 목적 혹은 방향에 대한 전인적인 지향성을 의미하고요. 경외감을 구축하는 것은 내담자가 온전한 삶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의미, 의도성, 경외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외의 기법은 내담자가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체화 명상 또는 내적 경험에 집중하도록 돕는 질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목표와 실존적 인간 중심 치료는 목표란 개인이 이를 성취 또는 회피하고자 전념하게 되는 미래 결과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뜻하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과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삶의 목표 혹은 꿈입니다. 꿈 혹은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중독은 삶의 목표 결여에서 생긴 내적인 공허를 채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죠.
무의미로 인한 고통 이들은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 치료와 EH 치료의 목표는 타인이 부과한 당위적 자기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명료하게 받아들인 것과 실제 자기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발전적 확장이다. 아까 계속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EHC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한계, 실제를 회피하고 제한한 결과 혹은 수단으로서 중독에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깊은 실제에서의 만남을 기반으로 내담자가 다시금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책임을 다하며 주어진 삶에서 자신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 단계는 직선적이지 않으며 순환되고 되풀이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슈나이더와 크루거의 EH로 세 단계는 첫 단계 불안, 친밀 관계, 안전한 책임감. 두 번째 단계는 자발적 마음 행동 변화, 의미 발견, 방향성, 방해물 제거, 팽창된 자. 세 번째 단계는 창의성,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경험, 한계 포용 및 새로운 삶의 방식 개척, 잠재성 실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기 강화 상담이 있는데 연구 대상 중독 행동, 건강 의료 분야, 교정 분야, 청소년 노인의 행동 변화. 그다음 중독 중요 요인은 상담자의 대화 스타일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상담자의 공감 기술, 변화 대화, 유지 대화 개념, 공감 및 경청 기술의 중요성. 동기 강화 상담에는요. 공감 및 경청 기술의 중요성. 특징은 목표 지향 상담이고요. 적극적이고 지향적인 내담자 중심 상담이고요. 핵심 기술은 공감 능력과 경청 기술이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과 경청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상담에서 사실 마찬가지죠. 네.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탐색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사람의 내면에 갖고 있는 변화 동기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담자 중심적이면서도 내담자 지향적인 상담이다.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해결하고 내담자 중심 상담 기술을 이용하고 변화 대화가 나오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한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 정확한 공감, 자율성, 인정, 연민, 유발성.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변화 동기로는 핵심 개념 변화 동기, 변화 의지, 능력 준비성. 전 숙고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유지 단계. 그러니까 여기 관계 형성의 단계에서 핵심 기술 이제 OARS 경청하기, Open Question, Affirming, Reflection, Summarizing이 있다. 가치관 및 목표 탐색. 요점 관계 형성 하기 단계는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수립 과정이다. 예. 동기 강화 상담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네요. 네,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중독 중에 중독 중에서 하나의 중독을 선택하여 설명하고 그 중독을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 중독을
인지행동 치료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치료해가는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독 중에 많은 중독이 있었잖아요. 뭐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뭐 성중독이든 그다음에 뭐 포르노 중독이든 뭐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중독 중에서 하나의 중독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다,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뭐 도박이다, 마약이다. 그러면 그 중독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중독이 무엇인지, 왜 그 중독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설명하고 그 어떤 뭐 도박이라고 한다면 그 도박을 설명하고 왜 도박 중독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도박 중독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지행동 치료, 어떻게 하면 그 도박 중독을 치료해 갈 것인가, 그 치료해 가는 과정을 써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제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저장해뒀다가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중독 것을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행동 치료를 어떻게 치료해 가는지 한번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중독에 대해서, 중독 상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독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주고, 또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치료되어지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